이것만 해도 합격한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집에 가서 죽도록 오늘 공부해 놓으면 합격할 놈을 또 고민하고 앉았어.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만 했던 것만 다 알아도 충분하고 남지 뭐해. 하여튼 의처증이 많은 것은 좋기도 하지만은 일단 의처증이 알려거든 기본적으로 알고 출발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하면 안 되니까 일단 요거부터 공부를 해. 미성년자 을에게 했대. 미성년자 을에게 매각에 관한 포괄적 밑줄 그셔야 돼. 포괄적. 그럼 포괄적 이렇게 나오면 매각, 포괄 그러면 잔금 지급 기일을 주었다 이런 말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매매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주었다 그러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을 주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을은 병에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 여기 연결이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이거 연결시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자,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권 주었대. 그럼 본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해 못해. 우리는 이렇게 오잖아.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쓰라고 외워. 다시 제대는 취소 없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그리고 제대는 취소 없다 했고 무권 대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냐면 제한 능력자는 제대는 책임 있어 없어요. 이렇게 같이 외우느라고 이렇게. 제대는 책임 없다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없다 같이 외우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는 취소 없고 제대는 책임 없다. 그럼 요게 어디 이제 물어본다. 제대는 책임 없다. 요 말이 뭔 얘기요? 어디에서?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 행위에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 안 지잖아. 그러니까 제대는 책임 없다, 제대는 취소 없다 나오면 연결시켜봐 이렇게.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었고 을이 병과 거래했대. 근데 병이 이렇게 사기강박했다는 거야 본인에게. 그럼 병이 본인에게 협박을 했다면 대리행위는 하자 있는 것이요 하자 없는 것이요. 하자 없는 거잖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짝! 이 2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여기 못 찍은 사람 손들어. 이거 두고 아까 앞에서 배웠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같은 통계와 이거 지금 같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그 이상. 앞에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 그거 두고 이거 두고 무지 차이가 있냐고 2번이. 꼭 그 지문을 써줘야 맞아?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협박을 했잖아. 그러면 대리인이 강박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하자 있어 없어?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고 목 터지게 했는데 2번 찍은 사람 손들어. 이거 정답 처리한 사람 손들으라고. 공부 잘한 사람들만 또 찍어. 못 찍은 거야 당신은? 아, 답 맞췄어? 저기 또 얌전해서 가만히 있었구만. 그럼 화진 씨는? 그럼 이제 우리 보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틀릴 지문이 아니지. 그러면 공부가 된 거니까 이런 실수를 놓치지 말어. 만약에 장을 강의 들었는데 몰랐다면 공부를 더 하고 이것을 질문을 들어봤을 때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해보라는 거 사례로 냈다 하면 틀릴 지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지. 그게 시험 공부니까. 세 번째, 을이. 지금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고 을이 병과 이렇게 매매를 해. 근데 이렇게 사기강박 쳤으니까 하자 아니지. 그 다음에 을이 스스로 매수인이 됐다. 지가 스스로 매수인이 되었대. 우리는 대리인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권 있어 없어? 없잖아. 대리권의 범위 내에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자기와 계약을 하거나 쌍방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서 체결한 계약 밑줄 그으셔봐 여기가. 을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서 체결한 계약은 이걸 자기 계약이요. 그럼 자기 계약할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했으면 이게 무권 대리잖아. 했으면 자기 계약할 권한이 없는데 했으면 무권 대리요. 그럼 무권 대리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달리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상대방은 선택 채권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 이것도 대리인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서 체결한 계약은 자기 계약이다. 자기 계약은 대리권 없다. 그럼 무권 대리다. 그럼 무권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해서 딱 맞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포괄적 요 말에 들었으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이 있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잔금 수령권은 있어. 잔금 수령권은. 근데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을 안 준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매각에 관한 요 말 포괄적 요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포괄적이라는 말이 없어도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을 주의하시라고 눈여겨서 여러 차례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그거에 대하여 변별력이 있는가를 잘 물어봐. 다시 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다.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잔금 지급 기일 권한은 없다. 포괄적 그러면 있다 이런 말들을 다르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갑에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는 손님 올 수 있다. 여기는 이미 미성년자 을은 요 을은 임의 대리이니까 임대는 원칙적으로 복위권 없잖아. 본인의 승낙 또는 무엇이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 다시 한번 승 또 무. 그러니까 승낙이 있어야 손님 올 수 있다. 맞잖아 이런 표현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손님 올 수 있으니까. 46번 다 주의하시고 표현대리. 자, 여러분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지. 그래서 표현대리는 이렇게 돼 있어. 조문이 본인은 누구누구에게 표현대리 조문이 이런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써 있다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도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두유 네 책임이요? 그러면 두유 너도 나한테 책임 물어? 못 묻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표현만 잘 지으시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 따라 책임을 묻는 사람은 상대방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표현대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더니 을이 병과 임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이 매매계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표현대리를 주장한다 그런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만 주장하는 거고 전득자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지 이 사람까지 물으라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인과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책임을 묻는 사람은 이 사람만 묻고 본인은 물을 수 없지. 그냥 본인은 무권대리라고 주장해야지. 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자,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권대리요, 유권대리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런 말들이. 근데 이 유형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시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이렇게 나와.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상대방이 유권대리 주장하면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유형이. 유권대리 주장하면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표현대리 주장이 이렇게 메모해놔. 1번에. 2번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 표시. 이거 125조인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3자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대리권 주었죠라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돼야 돼. 그러지 않아도 돼. 상호 사용,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승낙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외워놔야 돼.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려거든 본인이 제3자에게 내가 누구누구에게 대리권 주었다 그런 말을 꼭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잖아.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묵인했어도 된다. 이렇게. 저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에 그 좌측에 125조만 한번 먼저 봐. 125조에 그 요건에서 1번 봐. 본인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1번 동그라미 1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상호 등의 사용을 뭐 했어? 묵인했어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는 거지. 꼭 내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 주었다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야. 을이 고객을 모집하면서 갑 호텔에서 헬스장을 해. 이 을이 헬스장. 그러면 헬스장을 하면서 고객을 모집할 때 호텔의 명칭을 쓴다고. 그럼 호텔 사장은 이 사람이 호텔의 명칭을 쓴다면, A 호텔의 헬스장이라고 한다면 호텔에서 지배하는 것처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돈 받아다가 톡 깨면 호텔 사장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호텔의 사용을 묵인해버렸으니까 호텔의 명칭을. 이런 것들을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꼭 대리권, 대리라는 말에 사용돼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틀렸고 여러분 많이 보잖아. 이런 지문들은. 틀렸다. 2번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표현대리 성립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자, 그 성립 여부의 26페이지 맨 밑에 성립 여부를 한번 보자. 26페이지 성립 여부. 1번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1번에다가 비현명은 표현대리 성립 안 된다. 그러니까 비표 없다. 이렇게 해놓는 거야. 비표 없다. 자, 여러분 다 비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야. 2번이 본인 행세에다 밑줄 그셔봐. 여기 본인 행세에 나오면 성립 동그라미 있죠. 성립. 본인 행세에다가 성립. 그런데 본인 행세했어도 유추 적용은 될 수 있어 없어요?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으면 대리권은 성립이 안 되지만 유추 적용은 될 수 있지. 자, 21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자. 요약집 21페이지. 2번 봐. 위에서 2번.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다 나와. 여러분 21페이지 2번 보셨나? 자, 대리인이 본인 행세 딱 보고 첫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했으면 범위야, 범위. 범위 내에서 했으면 본인에게 가. 둘째, 표현 대리 불성립 이렇게 구별해. 불성립. 본인 행세했으면 표현 대리 불성립이야. 그 다음에 2번에 1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대. 본인 행세. 그럼 본인 행세는 표현 대리 성립이요, 유추 적용이요? 남들은 21페이지 보고 있는데 왜 너는 눈이 왼쪽에 있냐?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너를 비루어서 지금 다른 사람이 한 얘기야.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보면 거기 보면 밑줄은 다 그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봐. 여기서 본인 행세.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구별하냐면 본인 행세 그러면 두 개. 본인 행세 그러면 첫째, 표현 대리는 성립이 돼, 불성립이요. 불성립 이렇게 되고 다만 본인이 대리권의 대리인이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을 때는 표현 대리 그래 유추 적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변별해봐 한번. 유추 적용과 불성립은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할 수 없다 맞잖아 지금 본인 행세했으니까.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여기 봐 시험에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틀렸어 그 지문은. 본인 행세라는 말이 없는 한 본인 행세가 아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틀렸다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옳은 것은 몇 번이야? 3번이요. 성립 여부를 물어보던 거예요. 비현명 그러면 성립.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별을 해야 돼. 본인 행세 그러면 성립, 유추 이거 두 개를 기억하라니까. 표현 대리 성립, 유추 이걸 기억해야 돼. 유추 적용 두 개를. 그 다음에 여기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밑줄 그셔. 우리 대리라는 대리 제도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권 나누면 할 것 없이 모두 임대, 법대 모두 적용된다니까. 근데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는 게 딱 한 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뭐요?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그래서 밑줄 그셔. 가만히 있지 말고 유아진 돈 걱정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니까 여기 와서. 왜 너 때문에 또 앞으로 강의하게 하면 이제 그쯤 했으면 고목나무에 꽃도 피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 봐라. 이 문제를 정답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적용 여부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임의대리에 적용되고 법정대리에 적용되고 안 되고 막 있잖아 이런 거. 근데 임의대리에 법정대리에 다 적용되는데 임의대리에 적용 안 되는 게 한 개 있다니까. 한 개. 그러니까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돼. 이건 다 틀렸죠. 이런 말에 나오면.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에 나오면 뭐해? 다 틀렸다고. 그런데 임의대리에 임대에 내가 말을 잘못했네. 흥분해서.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몇 조만? 125조만. 대리권 수요 표시만 법정대리에 적용이 안 돼. 요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니까. 125조는 몇 조만? 임대에만 적용돼. 이 125조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그러므로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나 그건 앞에가 뭘 봐야 돼? 소멸 후의 표현대리요.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요. 그것만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오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적용 여부 물어볼 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만 적용돼. 둘 다 적용돼. 둘 다 적용된다고 다. 모두 다. 어디?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법정대리에만 적용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린 데가 다 적용돼. 자,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만 적용돼. 모두 적용돼. 모두 적용돼.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여기는 법대에는 적용돼 안 돼. 이렇게 해라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데 임대에만 적용되는 게 한 개, 나머지는 다 둘 다다 이렇게 하면 돼. 대리에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강의할 때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는 거 한 개만 외워라. 그리고 다 모두에 적용되는 하는 게 더 좋아. 공부 방법이. 그래서 고민해보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48번 다음 중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비통 착사강이요.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비통 착사강. 그럼 이거 골라라는 거거든. 비진입 표시 무효. 취소인데 제한능력 취소는 안 되잖아. 착사강 취소해야지. 안 돼. 사기에 의한 취소 되네.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 돼 안 돼? 대항할 수 없는 거 있는 거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비진입 표시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비통 착사강. 나머지는 있는 것. 이렇게 골라야지. 그러면 비진입 표시는 대항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는 대항할 수 있다. 사기는 대항할 수 없다. 대리권 남용은 대항할 수 있어. 아, 잘못했네. 대리권 남용은 대항할 수. 자, 선의에 대항한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게 비통 착사강. 근데 대리권 남용 어디 갔어 여기에? 비진입 표시잖아.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니까 대리권 남용 후 무효는 비진입 표시 무효와 똑같아. 그러므로 대항할 수 없다. 여기 골라야 돼. 위.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는 없고 니은번이네. 니은번. 제한능력자만 대항할 수 있지. 정답 골랐나? 선의의 비통은 대항할 수 없다. 나머지는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잖아. 자, 페이지 21페이지 요약제. 페이지 21페이지 요약제 봤더니 양가로 4번 맨 밑에 봐.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돼.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맨 밑에로 눈이 왔나?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요, 무효요? 유효. 예외 다 같이 상할 수이면 무효. 4번, 2번 봐.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뭐에 관한 규정이?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이면 비진입 표시 무효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이면 비통 착사강 중에서 어디에서 무효야? 비진입 표시.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이고 예외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고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런 거예요. 판례가.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는 아니요. 무권 대리라고 하면 틀려. 무권 대리는 본인이 트이놓을 수 있거든. 또 무권 대리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 근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대리권 남용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 묻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야. 무권 대리가 아니고 원칙이 유효, 상할 수 있는 확정, 무효,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그러므로 대리권 남용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지.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같이 비통 착사강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비통 착사강은. 조건과 기한. 조건은 장불사, 기한은 장확사. 자, 불법 조건이 붙어 있대. 그럼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요, 전부가 무효요. 여러분들 조건은 분리할 수가 없어. 조건만.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따로 분리할 수 없고 일체로 되어 있거든.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그래서 조건만 절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의 특이하고 소급표 나왔네. 조건은 소급표 있을 수 있고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기한은 소급표가 절대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특이하게 해서 있을 수 있지. 근데 기한은 특이하게 해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외우라고.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은 소급표가 있을 수 있지. 틀렸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이행 기한으로 했대. 이행 기한. 채무 이행은 나는 틀림없이 와 안 와. 요거 봐야 되는 거. 이행 기한. 그래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네 이게. 기한 틀림없이 오잖아. 기한은. 옳은 것인데? 아,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 틀렸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 것으로 본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추요, 정추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정추해서 틀렸네. 정추. 형추.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원래 불능 조건은, 자, 조건에는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는데,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시발정발 외웠잖아. 근데 불능 조건은 성취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불능 조건은. 그러니까 성취가 될 일이 없으니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성취될 일이 없으니까는 발생할 일이 없다. 불정무. 근데 성취할 수 없는 것이 해제 조건이래. 그러면 해제 조건이 봐라.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하는데 성취될 일이 없잖아. 소멸할 일이 없어. 그래서 불능 조건, 이거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조건 유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정지 조건은 무효지만 해제 조건은 무조건 유효. 그래서 조건에서 제일 한 문제 꼭 들어간 지문이 5번이에요. 이것은 기해무, 불정무 그걸 묻는 것이야.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9문제가 나와요.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 9문제가 나오니까 주의.